Sneaker to burst. 0.6 seconds. 꼭 차야겠는데? 이제 그만 볼 것 같은데? 징그러워서 못 보겠는데? 아이고네. 0, 3초 사이에 일어난 일? 날아가는 헐, 너무 무서워. 발이 갈렸어. 하하. 안녕하세요, 바이크 가이드 시청자 여러분. 이륜차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위클리 바이크의 김수연입니다. 라이더 여러분들 다들 안전한 라이딩 즐기고 계신가요?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고 날씨도 좋은 4, 5월에는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라이딩을 즐기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간간히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주행 중 신체가 밖에 노출되어 있는 이륜차의 특성상 사고가 날 경우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 라이딩 기어를 착용하고 주행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발인인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기어가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의 위클리 바이크 라이딩 기어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라이딩 기어는 신체 및 인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장치로 각 국가와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규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멧의 경우 미국의 DOT 인증과 스넬 인증, 유럽연합의 ECE 인증, 일본의 JIS 인증, 한국의 KC 인증과 레이싱 헬멧을 위한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의 FIM 인증 등 여러 가지 인증 규격이 존재하는데요. 각 인증에 따라 헬멧을 표기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정지하고 확인해 보세요. 하하, 라이딩 기어에 대해 따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갖고 계신 안전 장비가 있죠. 바로 헬멧입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이륜차 주행 시 탑승자가 무조건 착용하여야 하는 인명보호 장구로 명시되어 있는 헬멧은 이륜차 사망사고 원인 1위인 두개골 골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WHO의 연구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할 경우 사고 시 사망률을 40%, 심각한 두부 손상을 7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헬멧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헬멧의 안정성을 인증하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KC 승차용 안전모 인증을 받지 않은 헬멧은 이륜차용 헬멧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사장 안전모, 군용 헬멧, 야구 헬멧 등을 착용하고 주행하여도 단속을 하지 않는 실정이며, 일부 비양심 업체의 경우 KC 운동용 안전모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륜차용 헬멧처럼 광고하며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KC 승차용 안전모 인증을 받은 헬멧을 착용하시고 라이딩을 즐기셔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하하, 라이더 여러분들은 혹시 이륜차 관련 부상 비율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발과 발목 손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륜차 주행 중 사고가 날 경우에 반사적으로 발로 지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발목과 발이 아스팔트와 이륜차 사이에 끼이거나 아스팔트에 쓸리는 등의 현상으로 큰 부상을 입기 쉬운 부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무 착용이 강제되지 않지만 헬멧 다음으로 중요한 라이딩 기어는 바로 라이딩 부츠입니다. 라이딩 부츠는 고속 및 장거리 라이딩에 적합한 롱 부츠부터 하이탑 스니커즈 형태의 캐주얼한 앵클 부츠까지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안전화와 같은 구조의 발끝, 발등, 뒤꿈치, 발목을 보호하는 가드가 내장되어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과 발목을 보호하는 부츠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고 시 라이더가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손으로 땅을 짚게 되기 때문에 손이 부상 비율 2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라이딩 글러브 역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라이딩 기어인데요. 프로텍터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가죽 장갑부터 너클 가드, 팅거 가드와 넘어졌을 때 아스팔트에서 손이 자연스럽게 미끄러지게 도와주는 슬라이더 등이 내장되어 있는 글러브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라이딩 부츠와 글러브는 헬멧과 더불어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라이딩 기어이며, 라이더 개인의 주행 환경과 주행 습관, 디자인과 가격 등을 고려해 알맞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하. 몸의 가장 바깥부터 라이딩 기어를 착용하고 시작했으니 이제는 몸통을 보호할 차례죠. 다음 순서는 팬츠, 자켓, 그리고 수트입니다. 라이딩 팬츠는 하체 손상 중에서 특히 엉치뼈와 무릎을 보호하는 탈착형 보호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외에도 마찰에 강한 소재인 케블러 혹은 아라미드 원단을 넓은 부위에 내피로 사용하거나 코듀라 원단을 외피로 사용하는 등 평상복 바지와는 다른 구성으로 하체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자켓의 경우 외피는 가죽, 천, 메쉬 등 여러 소재를 사용하며 대체적으로 어깨와 팔꿈치, 척추와 가슴에 탈착 시 보호대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고, 일반 고속주행용 자켓의 경우 어깨 보호대나 요추 보호대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시 손상 빈도가 가장 낮은 부위가 몸통이라는 특성과 이륜차를 주행할 경우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이 상체다 보니까 디자인도 각양각색이고 종류도 다양해서 여러 벌을 사서 상황에 맞게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라이딩 팬츠와 라이딩 자켓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을 라이딩 수트라고 합니다. 수트의 경우 워낙 고가이고 통상적으로 라이딩 기어보다는 레이싱 기어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라이더분들은 수트 대신 바지와 자켓을 따로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속주행을 자주 하거나 서킷을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하하. 팬츠와 자켓을 설명하면서 탈착 시 보호대에 대해 언급해 드렸는데요. 보호대 역시 충격과 마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도구인 만큼 정해진 인증 규격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인증 규격인 케이스 인증으로는 보호대에 대한 별도의 규격이 없어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인증 규격은 유럽연합의 CE 인증이 있습니다. CE 인증의 경우 레벨 1과 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CE 레벨 2의 규격의 경우 CE 레벨 1에 비해 충격 흡수 능력이 2배 이상 강한 장비에 부여되는데요.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가급적 레벨 2 인증을 받은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나는 안전을 챙기고 싶지만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다, 겉옷만큼은 평상복을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상체 보호대를 갑옷의 형태로 겉옷 안쪽에 입는 이너가드를 구매해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청력 보호용 귀마개, 정강이 보호대, 경추 보호대, 있는 에어백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도 주행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흔히 착용하는 장비는 아니고 레이싱 기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라이딩 기어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륜차는 캐빈, 즉 폐쇄된 탑승 공간이 존재하는 사륜차와는 달리 탑승자의 신체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의 신체가 그대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라이딩 기어는 단순히 보호장구 차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유사시에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상황과 개인의 사정에 맞게 꼭 착용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라이더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라이딩 기어의 필요성을 체감하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서 다른 라이더분들께도 라이딩 기어의 중요성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호주 빅토리아주 교통사고위원회에서 제작한 라이딩 기어 착용 캠페인 영상 신청 링크를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가이즈의 김수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파하!